다 넣어봐 다. 아까 나눠드린 그 육과 저기 뭐냐 통합돈 피세요. 네. 단어 안 보이게 다 넣으세요. 단어 언제까지 되지는 안 결정된 건가요? 뭐야 그 정규 단어요? 아니 결정은 됐는데 내가 그 학교마다 다르니까 내가 까먹은 거예요. 결정은 다 됐어요.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규 단어 봐라 다 써줬는데 야, 학교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니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네. 성은이는 11월 말까지로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다음 주 월요일 토요일 그랬나? 뭐 아무튼 네. 이번 주 토요일 맞아. 다다음 주 월요일 네. 사도 시킬 거야 내가 진짜. 아니 니네 학교가 늦게 오는데 못 주가냐. 내 이럴 사람이 많아도 있어. 나 봤어. 있어. 어제한테 까먹었어. 중학교가요? 네 중학교 가요. 여기 근방에? 네. 네 어제한테 까먹었어요. 미쳤네. 네 그래서 나 1월 달에 와. 하긴 뭐 근데 저 예전에 그 제가 그 광명 쪽에서 이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고등학교가 그 영어 시험을 1월 2일 날 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해부터 직구했습니다. 진짜 지금 못 가는 거야. 아니 어차피 안 가요. 어차피 안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쉬는 날 나와갖고 씨 직구해야 되잖아. 그것도 1월 1일 날 새해부터. 그래갖고 좀 새해 날 짜릿. 그래서 애들 이제 불러다 그랬지. 애들 한 8명 있었는데 모든 애들 불러다가 아주 고맙다. 새해 첫날부터 직구하게 저 해주고 31일 날 여기 와야 돼요. 그 정도 진짜 아 진짜 불쌍하다. 성훈아. 그것도 언제 났어? 성훈아 왜 당일날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당일에 오는 거잖아. 맞아. 당일에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몰라요. 그건 아직 몰라. 당일에. 당일에 오게 한다고 선생님. 담비야, 내가 단어 아까 집어넣으라고 한 3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당일날 보면 좋겠네요 제발. 웬만하면 근데 당일날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험을 좀 막판에 보는 쪽은. 네. 육과 통합은 필요하니까요. 육과 통합은 아까 준 거. 자, 육과 통합본에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피면은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언법상 두 가지인데, 근데 아까 저기 니네가 저기 대화가 안 나온다고? 그 서술형이? 네. 근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뭐 확실한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생각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얼른 피세요. 18페이지. 다 폈니? 답이 다 폈냐?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가 그 본문 보면서 이제 눈에 띈 문법상이 딱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각동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대구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둘 다 뭐 할 거는 많아요. 둘 다 서술형으로 내기도 좋고, 그다음에 객관식으로 내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오형식 동사 있잖아요. 이제 그 녀석과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시험 내기 좋은 녀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각동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뭔 뜻이에요? 성원이 넣는 거 말고. 이 지각이 무슨 뜻일까요? 인지?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우리 감각동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감각동사. 종류 이거 아직 필기하지 마요. 이따가 제가 다시 지울 거니까.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얘네가 감각동사죠. 얘네가 지각동사예요. 얘네가 지각동사입니다. 자,
일단 종류는 써봤는데요. 지각과 감각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아 옛날에 맞추면 일찍 끝내준다. 옛날에 우리 쌤이 우리한테 내가 물어봤어. 맞아요. 내가 그래서 이상한 답을 내줬던 것까지 기억이 나. 아니 이상한 답 말고 올바른 답이 올바른 답. 제가 원하는 건. 올바른 답 기억 안 나요. 지각은 딱 어려. 아, 그럼 감각은 어떻게 해요? 이쪽이야? 감각? 뭐야? 감각은 느끼는 거. 느끼는 거? 그럼 지각은 안 느끼는 거예요? 아니, 머릿속으로 생각. 아니.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감각은 오감이고 지각은 한정되었어요. 얘도 오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감각은 오감이고 어. 지각은 한정되었어요. 얘는 오감이 아니라고? 얘 쓸 수 있어요. 스메어랑 테스트 쓸 수 있습니다. 자주 안 써서 그럴 뿐이에요. 말도 안 돼. 이시연, 네? 빨리 전화 좀 해봐. 말해봐. 말해봐. 지각, 감각. 혁준아, 뭐가 다른 것 같아? 지가 뭘까? 감각도 분사는 오. 지각 분사는 오. 맞아요. 맞아. 효린이가 말한 게 맞아. 감각을 알다? 감이 뭔 것 같아? 차이가? 잘 모르겠어요? 아. 문법적인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 차이가 있는데 문법적 차이점은 그래도 좀 알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는 뭐가 다르죠? 문법적 차이점. 목적어잖아요. 뒤에 쟤는 목적 쟤는 보호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말하면 얘는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온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 얘는 오형식 동사라는 거죠.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온다는 거. 이따가 정리할 겁니다. 아직은 일단 좀 집중해 주세요. 근데 그건 이제 문법적인 차이고. 오! 감각을 아는 거고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아. 네, 잠깐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예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아예 틀린 건 아니니까 제가 한 2초 일찍 끝내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아예 틀린 건 아니니까. 네, 맞췄으면 내가 한 10분 일찍 끝내주려 했는데 아쉽네요. 네, 그냥 할게요. 자, 원래 같았으면. 지각은요. 그러니까 알지자의 이 각이 감각을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지각은요. 감각을 통해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지각 동사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감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게 된다. 자, 감각이란 건 말 그대로 감각이야. 어떤 느낌이야, 느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각 동사는요. 나의 어떤 개인적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인적 느낌. 뜻풀이를 하자면 지각 동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는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자, 내가 그때 이제 예를 들으면 아마 이제 저랑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그 효린이가 어떤 남자랑 이렇게 팔짱 끼고 가고 있었어. 뭔지 알아. 가고 있는데 맨날 접어요. 팔짱 끼고 가고 있는데 나랑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예원이랑 같이 가다가 저거 저 머리띠 보니까 저거 효린이네. 야 저거 뭐야 남친가 보다. 남친 얼굴 궁금하지? 야 가보자. 가서 막 뛰어가서 좀 봤어. 근데 봤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야 남친 되게 잘생겨 보인다. 예원이가 좀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활용한 감각은 시각이죠. 시각 본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He looks handsome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는 잘생겨 보인다라고 한 거야. 근데 예원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난 별론데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대상을 우리가 본 거지만 각자가 느끼는 바는 다른 거죠. 이게 감각동사라는 거야. 개인적 느낌, 개인의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누구는 재밌다고 느낄 수 있고 누구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듣는 거죠. 그럼 방금 전 얘기는요. 그럼 사운드인데 이게 사운드 인터레스팅으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운드 보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개인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각동사예요. 감각동사. 지각동사는 뭐냐면요. 이 감각을 통해서 어떤 내가 정보를 알게 되는 거야.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이 아니야. 어떤 팩트예요. 팩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거와 비슷한 예시로 효린이가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어디 뭐 예를 들어 마트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봤어. 그러면은 뭐야? 공부하네. 마트 옆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내 눈가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이건 지각동사라는 거야. 이건 느낌이 아니잖아. 내가 봐도 효린이가 마트 옆을 이렇게 팔짱 끼고 지나가고 있었고
예원이가 봐도 똑같이 팔짱 지나가고 있었다고.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즉 뭔가 나의 감각을 통해서 사실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지각 동사라는 겁니다. 차이점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뜻풀이는 이렇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각 동사와 감각 동사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각 동사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지각 동사의 특징하면은 당연히 오형식 동사라는 거겠죠. 오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이런 구조가 온다라는 점. 그 다음에 종류를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종류. 자, 종류는 대표적으로 보다, 듣다, 느끼다 시리즈가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보다 시리즈. 보다 시리즈는 아까 제가 써드린 see나 또는 watch나 또는 이제 look at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look과 look at은 달라요. look은 보이는 거고요. look at은 보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듣다 시리즈. 듣다도 아까 써드렸는데 hear, 그 다음에 listen to,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느끼다. 느끼다는 당연히 잘 알다시피 feel.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아까 한 단어를 더 썼는데요. 아까 notice라는 단어를 썼어요. notice. 우리 학원 들어오면 맨날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죠. notice. 자, 이 notice는 알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채다. 됐어요? 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각 동사에서의 본체는 감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감각이 본체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다라는 이런 표현, notice도 지각 동사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이어서 보자면 중요한 게 이 지각 동사, 여기가 동사 자리잖아. 동사 자리. 그럼 뒤에는 뭐가 옵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오겠고요. 뒤에는 목적격 보어가 오겠죠. 다시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이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이 세 마리가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세 개 올 수 있죠. 세 개. 어떤 거? ing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동사 원형. 오케이. 세 번째는 ing 나왔으면 짝꿍 나와야죠. pp 과거분사 나와야겠죠. 됐죠? 이렇게 세 가지가 볼 수가 있다. 됐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1번과 2번, 즉 ing와 동사 원형은 흔히 이제 능동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pp는 이제 수동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능동이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 하는 것을. 수동은 당연히 뭐뭐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ing와 동사 원형의 차이는 사실 있기는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강사 생활 올해로 11년 차인데요. 이거 두 개 구분하는 시험 문제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어머니도 힘들어요. 그딴 걸 왜 내요?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시험과는 무관하니까.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예문을 써서 보여줄게요. 예문. 예를 들어서 I saw her cross 또는 crossing the street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문법적으로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의미적 차이는 뭐냐면 원래 ing는 우리가 진행의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냥 뭔가를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ing를 쓸 때는 이 행동의 어떤 일부분을 말할 때 이제 보통 ing를 쓰고요. 어떤 행동의 전체를 말할 때는 이제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 근데 이제 성훈이가 저기 맞은편에서 이렇게 신호등 건너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성훈이가 길을 건너는 전 과정을 다 본 거니까 그땐 크로스가 더 적절한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학원으로 가는데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한 이제 보니까 신호한 중간쯤에서 성훈이가 막 이렇게 뛰어오는 게 보였어. 뛰면 안 되겠지. 걷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였어. 그러면은 전 과정을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크로싱. 요 정도의 차이예요. 요 정도. 전체냐 일부냐.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요.
됐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동사에 대한 기본은 이제 이게 끝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그 주의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3번 주의점으로 쓸게요. 자, 주의점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데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엇이 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온다? 얘네들 온다고. 동사원형 ing, pp 온다고.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서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시험을 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써서 이제 함정수를 내냐면 투부정사를 써요. 투부정사. 근데 당연히 투부정사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쓸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보통 이걸로 시험을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요. ing와 pp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중2 때는 이걸 잘 내진 않아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보통 ing와 pp를 구분하는 건 중3 때부터 많이 나오지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까지 설명드리자면 사실 오형식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무슨 관계? 주술 관계,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야. 주어 동사 관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능동을 쓸래 수동을 쓸래를 확인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보고 얘가 하는 거면 능동, ing나 동사원형, 얘가 당하는 거면 과거분사, pp를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쓸게요. 2번에다 쓸 건데 저 자리가 없어서 오른쪽에 쓸게요. 자, ing와 vs 과거분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해라? 목적어가 뭔가를 하는 거면 뭐다? 그러면 ing. 목적어가 뭔가가 되는 거다, 뭔가를 당하는 거다. 그러면 과거분사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됐죠? 이게 주의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각동사 파트에서 이게 영작으로도 꽤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 해석하는 패턴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자, 앞에는 이제 당연히 주어가 나올 테고요. 그러면 얘는 이 목적어를 해석할 때 얘들아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좋아. 주어처럼. 그러니까 여기를 은는이가 해석해라. 웬만하면 은는이가. 뭐야 왜 갈라져 나와? 는 이가. 그러니까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해석을 써드렸죠. 그렇죠? 주어 동사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합쳐서 해석하면 얘는 얘가 하는 걸 보다. 얘는 얘가 되는 걸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얘가 하는 걸 보다 듣다 느끼다 알아채다. 얘는 얘가 되는 걸 보다 듣다 느끼다 알아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은는이가로 해석하는 게 좀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주의점은 뭐냐? 정확한 해석법이 중요하겠죠. 쓸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쓸게요. 3번 주의점은 이제 해석법을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 영작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영작 대비예요. 영작 대비. 그래서 더 주의점은 뭐다?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을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어처럼 해석한다 포인트.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는 요소거든요. 바로 어떤 거냐면 ing에 대한 거예요. ing. 그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해석을 잘 봐봐. ing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깔끔하잖아. 뭐뭐 하는 것이니까 이거 동명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여기에서의 ing는 동명사가 아닙니다. 동명사가 아니라 얘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정체가. 현재 분사. 이거 갖고도 시험 많이 내거든.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왜냐면 애들은 그러니까 ing가 동명사냐 분사냐를 구분할 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해석으로 구분을 합니다. 해석으로. 근데 ing는 그러니까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얘는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네 동명사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왜 얘가 아니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왜 동명사가 아닌가? 왜 현재 분사인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이유는 약간 복잡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유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PP가 과거 분사잖아. 그럼 얘도 현재 분사겠지 뭐. 그냥 이러고 외우셔도 돼요. 알겠죠? 이건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어서. 봐봐. 얘들아,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잘 보기만 하세요. 이 분사라는 녀석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 분사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럼 형용사니까 보어 역할이 당연히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쓴 거잖아. 그죠? 그죠? 자, 우리 동명사. 동명사는 품사가 뭐죠? 명사잖아. 명사. 그럼 명사니까 얘도 보어 역할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트로 할 때 그 인트로 시험 테스트가 있거든요. 인트로 강의 다 듣고 나면 그럼 그 테스트에 뭐가 나오냐면 명사 보어와 형용사 보어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있었어요. 아니, 너무 오래됐으니까. 시험 안 보지 않았어? 봤어? 아니 시험 있어요. A4 용지로 보는 거 있어요. 네가 기억이 안 나. 네 초딩 때 봤어요. 그러니까 명사보어와 형용사보어의 차이가 뭐냐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서 가장 최근에 본 게 우리 효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 진짜 내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대답이 나와버리네. 명사보어와 형용사보어의 차이가 뭘까? 쉽게 예시 써줄게요. 자, she is pretty 형용사보어야. 자, she is a student 명사보어야.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뭘까? 명사. 아니 명사는 나도 알아. 명사 형용사 보어 자리에 알아. 명사하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하고 뭐냐고.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잘 들어봐. 우리 이 보어라는 녀석이 이제 우리가 뭐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잖아요. 뭐 보충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다 뺄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의 해석법을 좀 잘 보세요. 해석법.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녀는 예쁘다라고 해석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녀는 학생이다로 해석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잘 보시면은 명사는 해석이 그대로 되고 있고 여기서의 프리티 형용사는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예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비동사랑 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형용사가 보어로 쓰일 때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사가 보어로 쓰일 때는 좀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지 혹시 아세요? 힌트 좀 줘보세요. 뭐? 힌트 좀 줘보세요. 자, 형용사 보어는 서술적 용법, 명사 보어는 땡땡이라고 말을 해요. 땡땡. 어떡해. 힌트. 동격. 동격이야, 동격. 멋있다. 됐어요? 동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 봐봐. 동격이라는 개념은 얘네 둘이 똑같은 대상이다를 말하는 거죠. 이게 동격이고 서술한다는 거는 얘가 지금 상태가 이러하다를 말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명사보어와 형용사보어의 차이점입니다. 서술적이냐 동격이냐예요. 자, 그럼 돌아가 볼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야. 얘네 둘을 어떻게 봐라? 그냥 주어, 동사, 보어로 봐도 된다고 했어요. 얘네를요. 봐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아까 전에 여기 목적어 자리에 me라고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자, 목적어 자리에 me라고 나오고 만약에 여기에 crossing이라고 나왔다고 쳐보자. crossing. 됐어요?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동명사라면 얘는 명사 보어잖아. 명사 보어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 똑같은 몸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라는 사람과 길 건너기라는 행동이 동일 인물이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길 건너기이다. 이게 말이 돼? 이름이 길건너기 어떡해요? 그러면 대문자로 써야지. 고유명사로 써야지 그러면. 아깝다. 뭘 아깝다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길 건너기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어떻게 말해야 자연스러워? 나는 길을 건너는 중이다 해야 말이 될 거 아니야. 서술적 의미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make crossing 나왔을 때 이 ing 정체가 뭐가 돼야 돼? 형용사 보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한대. 그럼 뭐야? 분사죠.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유야. 이유.
왜 여기가 분사인지 동명사가 아니라 그걸 설명한 건데 딱 들었는데 저게 뭔 개소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분사끼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까 말했던 ing의 구분 문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우리 여기 본문에 ing가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ing에다가 밑줄을 딱 쳐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녀석과 쌤이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제 이따 문제 내는 거야. 그때 이 지각동사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왔을 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다. 그래서 네 번째 설명이 뭐다? ing에 대한 거다. 다시 한번 ing의 정체는 뭐다? 현재 분사, 즉 형용사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네 가지 알면 뭡니까? 지각동사에서 틀릴 게 없어요. 중2 수준에서 없어요. 만약에 틀려왔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이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뭐 암기를 잘못했거나 뭐 그런 겁니다. 이거 알면 중2 수준에서는 틀릴 게 없어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문법 상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기 뭐지? 7과가 문제인데 우리 대화 중에 7과가 들어간다 그랬나? 진도 나가는 많은데. 진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다음 시간에 7과 본문 진도를 일단은 나갈게요.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단어는 어때요? 내신가요? 저희는 7번을 근데 어차피 지금 이번 주까지는 9과만 볼 거라서 일단은 그것도 제가 단어는 일단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나서요. 됐지? 고생했어. 고생했어.